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숨쉬기조차 버겁고 계단 오르는 일이 마치 등산처럼 느껴지며 밤새 뒤척이는 침대 위에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에 휩싸였던 경험,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주위에선 그저 살 좀 빼면 좋겠네 하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매일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던 그 서러움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잠시 희망에 부풀었다가 결국 또다시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는 악순환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위의 많은 이들도 그랬습니다. 단지 체중계 위의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 몸과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겪었던 아픔들. 오늘은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미워하는 싸움을 멈추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 어쩌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진 씨는 30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늘 피곤해 절어 있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아이들 돌보는 일만으로도 진이 빠졌죠.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체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인가요? 유진 씨는 해볼 만한 다이어트는 다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극단적인 식단 제한, 주 5회 강도 높은 운동까지. 처음엔 의욕이 넘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밤늦게 몰래 냉장고를 열기도 했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보상심리 때문에 더 많이 먹어버리기도 했죠. 실패할 때마다 유진 씨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혐오감마저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들이 유진 씨를 잠식해갔습니다. 급기야는 소화불량과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었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말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유진 씨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저 살을 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유진 씨는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살 빼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먹지 마라, 운동해라, 의지가 부족하다. 마치 우리의 몸이 기계인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스트레스, 수면의 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과 체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진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밤샘 야근과 육아 스트레스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잠자는 시간마저 부족했습니다. 뇌는 늘 긴장 상태였고 몸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니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우려 했던 겁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는 것도 피곤할 때 커피를 찾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을 더 채찍질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고 비난하면서요. 저는 유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쳤던 건 아닐까요? 그제야 유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고요? 살을 빼기 위해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체중계 숫자 대신 자신의 컨디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오늘도 수고할 내 몸에게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업무로 돌아가는 대신 의식적으로 20분 정도 식사를 즐기고 잠시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밤에는 억지로 운동을 하는 대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자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조절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신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거울 속 유진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몸도 그에 화답한 겁니다.
체중계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것을 유진 씨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건넬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정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단순히 날씬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이 서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사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